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더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표를 던지면서 뜨거웠던 20대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전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죠.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당이 시급하게 챙겨야 할 것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힘드셨죠? 예. 그래도 승리하니까 괜찮습니다. 예. 기분은 좋으실 것 같은데 출구조사 발표 직후에는 좀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아요. 좀 당황은 했는데 예. 그래도 그 이전에 우리 자체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뒤진 적이 없어서 단 한 표라도 이기긴 이길 것이다라는 걸 확신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예. 근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 조사는 사실은 격차가 이제 굉장히 크게 벌어졌었고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선거에서는 굉장히 박빙이었단 말이에요. 0.73포인트. 예. 이게 원인이 뭐라고 보셨어요? 글쎄 저도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그걸 정말 좀 시간을 갖고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여러 가지 그 평론가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특히 이제 언론에서 나온 것들도 그런 게 있는데. 예. 세대포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이야기했던 호남 30% 이런 게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젠더, 성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막판에 역풍을 분 게 아니냐. 글쎄, 그거 그냥 분석하다 보니까 분석을 위한 분석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싶고요. 예. 젠더 갈라치기는 어차피 2030의 그런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서 우리 후보로 넘어온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분석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예. 마지막에 조금 저희들이 좀 자만을 했거나 오만 내지 또 방심을 한 것이 그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거나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거는 사실은 정치가 지향해야 될 바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이걸 정책으로 이용한 적은 전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젠더 갈등도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일으킨 것이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프레임을 짠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대남들한테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이대여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 나간 것이고 오히려 어쨌든 간에 무슨 세대 갈등을 일으킨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반환을 한 적은 없거든요. 후보 입에서. 가령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그동안 MB정부 때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는 MB정부의 그 당시에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과연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위해서 뭘 해왔냐. 성폭력 사건, 성추행 사건에서도 그런 피해자 입장을 들지 않고 오히려 권력자인 가해자 입장을 들었잖아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여성가족부가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시민단체에만 지원한 거 아니냐. 이것이 과연 여성의 권익을 위한 것이었느냐는 그런 비판이 많았고 그 기능에 대해서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능을 다른 부처로 옮기고 이걸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한 거지 이건 무슨 젠더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비판이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남성도 또 기본적으로 차별을 받는다 그런다면 그것도 보호해 줘야 되는 거는 그건 정치가 지향해야 될 일이죠. 굉장히 표 차이가 24만 표, 5만 표밖에 안 났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라고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5년 만에 왜 정권을 잃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한 건 이게 처음입니다. 그렇죠. 10년 단위였죠, 보통. 그만큼 현 정부와 집권당이 얼만큼 국민에게 실망을 줬느냐.
라는 측면에서 이 정권 교체의 의미를 둬야지 예. 표차의 의미를 두는 거는 저는 그거 뭐 표차가 적은 것도 의미를 둬야 되겠지만은 예. 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느냐에 대해서 또 의미를 두고 분석을 하고 여기서 우리 정치인이나 정당이 국민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지. 예. 뭐 표차가 몇 표차가 났느냐 그거는 정권 교체보다는 후순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자체는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성 여의도 정치에 대한 어떤 비토 정서 이것도 작용을 했다고 보세요? 뭐 그런 거보다는 예. 결국은 선거라는 건 심판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인데 그 예. 부분에 있어서 집권 민주당이 저평가를 받은 거죠. 저평가를 그러다 보니까 받았다. 새로운 예. 인물을 찾은 것이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인물이 윤석열로 간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야권 단일화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있었는지 글쎄 그 없었는지. 부분도 예. 정밀하게 여론조사 정밀하게 그 조사를 하지 않고는 예. 거기에 대한 공이 여권도 아니라 공이 있었느냐 말았느냐 그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자체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후보 단일화 효과가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예. 인선과 관련해서 일단은 뭐 인수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 김병준 전 위원장 뭐 쭉 이렇게 거론이 돼요. 권영세, 예. 김한길, 원희룡까지 누가 가장 유력합니까?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핵심 관계자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과거의 핵심 관계자였고, 예. 과거의 핵심 관계자에서 밀려난 지는 오래됐고, 예. 아니 근데 장제원 의원은 지금 비서실장이 됐는데, 예, 된 거죠? 비서실장 됐죠. 예, 후보 입에서 발표했으니까, 예. 그러면 당선인 입에서, 예. 그러면 의원님은 그 인수위에서 어떤 역할 같은 거는 혹시? 저는 역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인수위에. 아니, 그러면은 내각에서 혹시. 그런 거는 전혀, 지금은 그런 문제를 논할 단계도 아니고요. 그럼 예. 진짜로 인수위는 안 들어가세요? 예, 저는 안 들어갑니다. 예. 왜? 아니, 소위 말하는, 예. 유력가는 사람들이 다 인수위에 장제원 비서실장에도 저까지 들어가면은. 모양새가? 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그거 쉽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비판하지. 그 비판받을 짓을 뭐하러 합니까? 예. 이제는 제가 처음에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서 캠프에 들어서 일을 한 거는 예. 오로지 정권 교체라는 하나만 바라보고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제 본연의 직업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을 돕는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공동정부를 어떤 형식으로 이제 꾸려갈 건지 그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시에 약속됐던 건데 이것도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언론은. 이제 두 분이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겠죠.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 위원장이 된다면은, 부위원장은 좀 더 실무에 능통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아니라 그런다면은, 제 생각은 우리 후보께서 아무래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를 보완해 줄 전문가를, 그런 경험이 많은 분을 인수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 당선인을 위해서 좋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그렇다면은 부위원장은 또 정치인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위원장이 정치인이면은 부위원장은 아주 실무에 능통한 경험이 많은 분이 들어갈 거고 위원장이 정치인이 아닌 비정치인이 온다 그런다면은 부위원장은 그래도 정치권과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정치인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의외로 그러면 서울대 김소영 교수나 이런 분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런 분들은
들어간다면은 분과위원장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경제분과 간사 정도로 경제분과 인수위원으로 들어가겠죠. 예. 아직 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럼 뉘앙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김병준 전 위원장이었나 봅니다. 경제 문제.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도 국가인사만 건넸고 인수위 부선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뭐 참여를 안 하니까 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참모라면은 나는 이렇게 건의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이 좀 명망 있는 분이면 부위원장은 실무형 아니면 뭐 그 반대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구성되는 것이 그게 조화롭지 않겠어요? 또 보완이 되고. 합당은 저 국민의당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착수를 하게 되나요? 이거는? 그거는 뭐 이제 양당 사무총장 간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봐야 알겠지만은 어차피 대국민 약속이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라고 우리 이준석 대표도 공언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그게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치가 가장 큰 문제고 당선인도 그걸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또 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제 뭐 협치와 상생이라는 것이 이제 정치의 수단이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념이 다르고 그다음에 정책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의도에서 해야죠. 여의도에서 여당 야당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부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여든 야든 여당과 야당하고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최대 공약수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고 대화하면서 타협을 해 나가는 것 이외에는 그 뭐 왕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전부 정치권 전체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갈등을 벌일 것 같은 당장 현안이 되는 이슈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언론에서는 뭐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여야가 어떻게 누가 먼저 무슨 말을 할지도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아니 뭐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뭐라는 게 이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 전 드러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야가 선거 기간 중에 모두 특검을 도입하자 그랬으니까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은 만나서 논의를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코로나 그 자영업 그 1,000만 원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50조 말씀하셨던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뭐 제 생각 같으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당장 방역 재택도 그렇고 그다음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만약 인수위원장이라면은 별도의 코로나 특위를 만들 것 같아요. 제가 같으면은 코로나 대책 특위를 만들어서 여기서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고 공무원들을 불러 모아서 그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미리 준비했다가 정부가 출범한과 동시에 바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과학 방역이 돼야 된다. 이게 계속 당선인이 주장을 해왔던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이 정점 찍고 이제 내려올 것 같다. 한 1, 2주 후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또다시 이런 감염병 문제가 대두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제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특위를 만들어서 하나는 코로나 방역 대책, 하나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살리기. 이 두 가지 아이템을 갖고 대책반을 만들어서 여기서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쪽은 과학적 방역책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 코로나의 그런 정도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쪽은 후보께서 내건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네. 이 두 문제를 다 연구를 해야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각종 규제 철폐나 이런 것에 관한 뭐 시장에 관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선거 때마다 공약을 내걸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정부에서 집행을 제대로 수립해서 못해요. 이건 정말 그립이 강한 제 생각엔 정치인 출신이 예. 그다음에 민간인 출신과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예. 정말 정부 부처를 딱 틀어지어야 됩니다. 틀어지지 않고 절대 규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예. 앞에서는 규제를 철폐를 하면서 뒤로는 또 규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는 정치인들 잘못도 있습니다. 왜? 부처에서 슬쩍 갖고 와요 법안을. 그러면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입법 실적을 내기 위해서도 그걸 또 제출해줘요. 예. 그래도 로비를 받고 하고. 그래서 이 어떤 이 특히 산업, 그게 뭐 환경 산업이든 건설 산업이든 또 일반 산업이든 간에 예. 모든 협회가 다 있고. 그렇죠. 거기 보면 다 이해 집단이 다 있는 거예요. 이권단체죠. 예. 예, 이거 이권단체의 로비에 취약한 것이 또 여의도 정치다. 예. 또 정부다. 정부 부처도 다 유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저는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청 관계인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것은 없고 저를 좀 네. 도와달라.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의 역할은? 그건 이제 뭐 일반론을 말씀하신 게 아니거나 싶고요. 또 거기다 이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예.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예. 뭐 당의 무슨 저 지도부 구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관여 안 한다는 의미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함께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정 관계는 긴밀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예.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